다음 키워드 558조 슈퍼 예산입니다.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. 예산안 규모는 558조 원, 그야말로 초슈퍼 예산인데요.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 원가량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순증한 게 11년 만이에요? 그렇습니다.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 국회에서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엄밀히 심사해서 조금이라도 덜 기묘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국회 심의, 예산 심의의 전통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오히려 정부가 짠 예산안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현재 이 추경호 국민의당, 국민의힘이죠. 국민의힘 야당인 예결위 간사와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 보면 558조인데요. 이게 오늘 지금 헌법상 시한입니다.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볼 때 네. 오늘 중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. 이게 또 법정 시한안이 처리된 사례가 201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법정 시한에 통과되는 것도 물론 법의 규정을 지키니까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내용이라고 봅니다. 네, 박사님 지금 예산안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에 3조 원, 또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9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. 그렇습니다. 저게 이제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부를 조금 삭감해야 당초 안에서 조금 늘어난 그런 선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회계년도 30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조항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작년 예산에 그대로 준해서 쓸 수 있다는 준예산 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 시한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도 30일 전에 통과되지 못할 것을 예고해두고 사전적 예비적 장치까지 만들어 둔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정밀하게 엄밀하게 해달라는 그런 헌법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올해 우리나라 예산안은 그 심의 과정이 매우 우선 짧았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다른 국정 현안에 몰려서 여야가 분쟁적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100% 충분히 가동됐다고 보기가 어렵고요.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1년 내내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우선 이 예산의 총 규모가 558조인데 당초에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상정한 예산안, 정부 예산안은 542조였습니다. 네.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. 청와대에서 내년에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쓰자라는 말 한마디에 542조가 555조로 늘었고 이것을 국회에서 또 늘려주거든요. 그러면 558조가 전년 동기 대비 8.2%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GDP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만 8.2%로 늘리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네. 또 국채 순정 발행하는 국채가 거의 100조에 달하게 되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만큼 엄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차제의 예산 시스템을 연중 시스템으로 좀 근본적으로 혁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.